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우려했던 좀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이제 현실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면 장중에만 마이너스 6%가 좀 넘게 급락이 떨어졌고, 단순히 하루만 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주님들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조심하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 투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드렸는데, 일단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락을 했는데 반등파가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지금 횡보에 대한 파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보통은 재차 이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는 게 이 정해진 수순이긴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갔을 때는 눌림이 발생되면 거기에 눌림목이 되고 주가가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힘을 주잖아요, 그죠? 반대로 지금 같은 이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등을 하는 척하다가 맞고 밀리고, 그죠? 저항을 맞고 밀리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그 공포심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입니다. 지금 이 하락 제가 분명히 경고를 해드렸죠. 이건 이제 전형적인 개미들 공포를 유발을 하는 파동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우리 기술 주식이 여기서 끝이 나냐? 그건 절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도를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도적인 투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밀리는, 즉 세력들이 이 개미들 물량을 털어내려고 고의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제가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원래 이런 공포의 파동 뒤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강 반등이 따라옵니다. 이 우리 기술 지금 우리가 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이 반등 맥점은 도대체 어디가 될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이 더 정성과 좀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내용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우리가 몰랐던 하락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 점진적으로 밀리는 하락 이런 흐름이었으니까. 근데 이 투매가 나온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자, 어제 뉴스를 보면은 자, 트럼프가 완전히 파괴 위협을 하고 있다, 뭐 이걸 언급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공포를 만들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9시 딱 개장할 때 참 타이밍 기가 막혀요.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안을 두고 뭐 우리 미국에 대한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이란 발전소를 다 부셔버리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공포를 좀 크게 몰아놓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진짜로 트럼프가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격을 해도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고, 안 하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전쟁 때마다 그랬습니다. 뭐 가장 빠른 이 03년도에 발생했던 이라크 전쟁 때도 막상 이 공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시장은 급반등이 나왔었죠. 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돼버리면 오히려 시장은 이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 회복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왜 재건주들이 오르겠어요, 여러분들. 주가는 항상 이 선반영이 된다. 그리고 악재는 이 극한의 공포권을 지나면 결국 이 반등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기술 시나리오도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세력들은 정보력에서 우리보다 몇 수는 당연히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얘네들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도 보시면 3월 4일 전쟁이 발발하고 왜 급등을 했겠습니까? 우리 기술이. 세력들은 다 알고 있고 오히려 그 공포를 이용할 뿐이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C파는 즉 공포를 만드는 파동인데, 이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공포에 대한 깊이가 어디까지일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갭자리 있잖아요. 이 갭자리를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뭐 15,000원까지 뭐 찍어도 차트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부터 이 공포의 구간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된다는 거죠, 매수. 자, 그래서 내일 만약 이 매도세가 깊게 나온다? 그럼 내일 저점이 이 우리 기술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되든 실제 폭격이 일어나든 그 뒤에는 다시 이 시장에서 거론될 거는 결국 뭐다?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오히려 이 에너지 테마가 좀 시장 반등에 대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더욱 좀 과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을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한데 오히려 이 공격까지 해버리면 이건 오히려 더 수혜로 작용을 할 거다. 아시겠죠?
자, 기술적으로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ABC파의 진행형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이 되돌림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 3월 19일, 그죠? 이 3만 원을 찍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하락이 발생이 될 때는 이 2만 원에 대한 지지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C파가 나와서 이 갭자리까지 주가가 오게 된다고 하면, 그죠? 요 자리는 우리가 매수를 좀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만약에 가격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V자 반등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이 11선에 대한 비밀, 그죠? 이걸 좀 썰을 풀어보면은 이 종목은 11선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찍고 밀리고 어떤 중요한 가격을 찍는다 하더라도 며칠은 좀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이 11이동 평균선에서 돌파와 이 안착적인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 이제 그때 얘가 추세로 가는구나 아니면 이 최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원익홀딩스 차트고 오른쪽이 이제 우리 기술 차트예요. 예, 너무 이 데칼코만이지 않아요? 자, 11선 타고 가던 놈이 깨지더니 급락을 만들었는데 어떤 이 갭자리에서 지지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 급 전환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바로 이 11선에 대한 이 돌파와 안착. 이게 단번에 V자 반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안착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시세가 다시 진행이 된 거죠. 즉 주포들이 여기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개미 털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기준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과 상승파잖아요. 자, 그럼 이 우리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상승이 더 강하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말한 이 갭라인 때까지 뭐 오면 땡큐한 건데 안 오고 정말로 오늘 이 2만 원 라인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도 당장 돌파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뭐라고요? 돌파와 안착을 확인을 하고 다시 회기라는 걸 확인해야지. 그래야 상승과 기간 조정과 상승이 진행이 된다. 1번에 대한 시나리오는 그냥 이 라인에서 빠른 돌파가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내일 이제 하락세가 나오면 내일 시장이 흔들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 갭라인 때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밀릴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응점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이 매매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처럼 정확한 이 저점을 좀 예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라인 때, 그죠? 오면 1차를 사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를 타면 그때 이제 2차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를 타고 가면은 이 추세를 그대로 이 앞전에도 우리가 즐겨왔던 이 상승 추세를 그대로 즐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댓글을 보니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대부분이시던데 이게 이제 거의 뭐 하락에 대한 이제 끝자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밀리면 이 추미에 대한 자리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이 갭 있죠? 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갭에 이제 비밀이 있다고 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 이 갭에 대한 지배 시나리오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최종 이 반등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시나리오 있죠? 1번과 2번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뒀는데 과거에 이 우리 기술을 저와 함께 사지 못해가지고 이 상승세를 놓치신 분들 그리고 이 하락을 제가 피하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피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만큼은 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나리오를 좀 받아보시고 제대로 이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바로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제가 내일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 세력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